안녕하세요. 파이썬 자료 구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가 공유드린 파일, 이 링크로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 파일의 드라이브에 사본 저장하셔서 사본 여러분들의 파일로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공유드린 파일은 어차피 읽기 전용이라서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꺼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사본으로 나와 있는 파일이 여러분들 파일이니까 이 파일 가지고 실습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일은 우측 상단에 있는 연결 버튼 눌러가지고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의 철학. 요거는 재미삼아서 하나 가져온 건데, 파이썬의 철학은 요 import this라는 요 구문을 왼쪽 실행 버튼 눌러서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파이썬의 철학이 담겨 있는 문구들이 이렇게 출력돼서 나옵니다.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실습 진행하다가 저희가 프린트 이러한 기능을 하는 녀석을 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린트라는 함수라는 건데 함수는 저희가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이 프린트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출력. 그래서 기본 프린트 출력만 배우시고 가실 건데 이 프린트라는 구문 안에 이렇게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저희가 문자열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넘겨주면은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이렇게 출력할 때 제가 문자열 넘겨준 녀석들이 그대로 출력돼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열을 주고 그 다음에 쉼표 주고 문자열 주면은 요거 실행시켜 보면은 이렇게 오늘은 한 칸 띄고 일요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문자열 말고도 우리가 어떤 정수값들을 쉼표를 주면서 차례대로 나열해 주시면 이걸 실행하셨을 때 그대로 한 칸씩 띄어가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요 함수와 그 다음에 문자열 그리고 정수 관련돼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일단 프린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단순히 데이터들을 찍어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 주피터 노트북 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습하는 콜앱이랑 동일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위치한 변수, 문자열, 숫자 등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3.14라는 소수점이랑 그다음에 문자열 그리고 정수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들을 차례대로 세 줄에 걸쳐서 입력을 했는데요. 이걸 실행시키면은 출력값이 100이 출력이 되죠. 여기에 있는 값들은 무시당하고 맨 마지막에 위치한 값만 이렇게 출력값으로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간중간에 위치한 데이터들을 만약에 출력해서 값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반드시 프린트 구문으로 이렇게 감싸 주셔야 돼요. 감싸 주셔서 출력을 하시게 되면은 모두 다 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들은 프린트 구문을 감싸지 않아도 출력이 된다. 요 점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변수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변수는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라는 그릇에 정수를 담을 수도 있고요. 긴 글을 담을 수도 있고 파일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사용하기 쉽게 어떠한 별칭을 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별칭을 저희가 변수명이라고 합니다. 변수의 이름을 짓는 규칙, 즉 변수명을 짓는 이름을 짓는 규칙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갖습니다. 뭐 소문자 허용하고요. 대문자도 되고 숫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글도 심지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수기호 중에서는 언더스코어만 허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규칙을 가지게 되는데 우선 변수명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합니다. 즉, 요런 거랑 그 디스랑 이거랑 이거는 t 때문에 엄연히 다른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맨 처음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A9 요거는 괜찮은데 9A 요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키워드라고 하죠. 뭐 define에 def, if, del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저희 키워드들을 입력하게 되면은 콜앱상에서 만약에 여기 안 되는 DF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색깔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은 내가 변수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키면서 어떤 케이스가 되고 어떤 케이스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알파벳
가능하고요. 대소문자 모두 가능하고 한글도 심지어 가능하지만 사용하는 것은 비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변수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는자 하나 표기 줘서 우측에다가는 값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라는 a에다가 1이라는 값을 이렇게 할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를 나중에 출력해 보시면 여기에 1이라는 값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린트 a를 했을 때 1이라는 값이 출력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는 변수명, 오른쪽에는 할당된 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해서 에러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된 거고요. 한글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이상 없이 할당이 잘 됩니다. 에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출력해 보면은 변수에 할당된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는 경우인데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했을 때 값을 할당을 했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동작이 된다.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알파벳의 언더바 기능 추가한 거 이것도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를 앞쪽에 먼저 쓰는 경우 이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먼저 쓰는 경우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 불가능합니다. 숫자는 반드시 알파벳 뒤쪽에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시면은 에러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에러가 나게 되면은 어느 부분에 에러가 났는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신텍스 에러는 문법 오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인밸리드 신텍스 문법상 맞지가 않다 이런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인데 우리 위에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문자는 모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표를 입력했더니 요거 에러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요 달러 표시를 넣었어요.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문자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것도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명 사이에 공백 들어가는 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시면은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주 쓰이는 변수의 형태는 이런 세 가지 타입을 제가 가져왔는데 먼저 알파벳만 쭉 작성하는 경우, 그 다음에 알파벳 뒤에 숫자를 붙이는 경우, 그 다음에 알파벳과 숫자 사이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주는 게 아니죠. 언더스코어를 주는 경우나 아니면은 숫자 말고 뭐 테스트 스코어 이래가지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렇게 언더바를 넣는 경우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모두 실행하시면 에러가 없죠. 이거 세 가지 변수명이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지정하는 타입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